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눈밭을 그러니까 산에서 눈밭을 걸어도 발이 시렵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등산화의 방수 처리는 아닙니다. 등산화의 방수는 등산화 보시면 요 가피라 그러죠. 가피와 안쪽에 라이닝이 있는데요. 요 사이에 고텍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텍스가 물이 안 들어오게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안쪽에서 방수가 되니까 이게 눈밭에 막 등산화를 신고 걸어서 이게 밖에 젖어도 물이 안쪽으로 안 들어오니까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고텍스라는 것이 만능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텍스라는 것은 내수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압력이 강하면 물이 스며 나옵니다. 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이 이 등산화를 신고 이렇게 산에 이제 가셨다가, 야, 이게, 그러니까 뭐 마른 날이죠. 마른 날에 산에 가셨다가 물이 이렇게 자국이 앞에, 특히 이제 이쪽 부분이, 발이 꺾이는 부분, 이쪽이 물이 스며 나온다, 또는 물에 젖었다, 그래서 방수 기능이 이게 훼손된 게 아니냐. 주로 이쪽 부분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신발을 이렇게 안에 무거운 돌 같은 거나 뭐 집에 무거운 게 뭐가 있을까요? 자고한, 그거를 넣고 안쪽에 대야에 물을 받아서 신발을 잠궈 두는 겁니다. 물속에. 요 정도. 그래서 한 뭐 두세 시간 뭐 두셨다가 안쪽을 만져봤을 때 물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안쪽에 축축한 기운이 안 느껴지시면 그거는 고텍스가 손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혼동을 하시는데, 야, 고텍스 신발 새로 샀는데 이쪽에 처음 신고 나갔는데 이렇게 갔다 오니까 뭐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쪽이 펑펑 젖어 있더라. 그거는 그분이 발에 땀이 많으시고 또 발이 들어가서 걸으면서 계속 압력을 여기다가 행사합니다. 그 때문에 배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수 기능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새어 나오든지, 또는 이제 특히 겨울이면 그 눈밭을 많이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밭을 걷다 보면 이 눈이 여기에 자꾸 묻게 됩니다. 등산화 위쪽에. 그런데 이 등산화가 젖어버리면,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눈이 녹아서 이게 다 젖어버리면 발이 엄청나게 시려워집니다. 근데 신발에서는, 등산화에서는 물이 또는 땀이 쉽사리 증발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티벳인데요. 로바에서 나온 티벳인데, 이 제품은 이제 티벳 중에서도 이게 방한화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라이닝 안쪽에 프리마로프트라고 합성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추운 날씨에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거든요. 근데 보통 산행을 하시는 분이 겨울 산행 몇 번, 진짜 추운 날 또 눈밭을 걸으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말 고가거든요. 이런 신발들은. 이런 신발 준비 안 하시고 평소에 신는 신발을 갖고 가시게 되죠. 그러면 대부분 다 요 가피와 안쪽에 라이닝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라이닝이 땀 때문에 젖어 있다 그러고 밖에도 젖어 있다 그러면, 젖어 있다 그러면 발의 체온을 굉장히 빨리 뺏깁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이 여기에 젖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방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젖느냐? 여기다가 발수 기능을 더하는 겁니다.
뭐 겨울산은 거의 대부분 눈밭이 있어요. 그래서 눈밭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이제 밖에 있는 발수막을 복원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클리닝 젤입니다. 그래서 솔 같은 거로 이렇게 닦아서 깨끗하게 표면을 일단은 만들어 주시고요. 아니면 뭐 그냥 솔 가지고 열심히 닦으시고, 그 다음에 뭐, 물수건 가지고 이렇게 닦아내고 이제 말려주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제거시키고,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화학약품을 뿌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신발용 발수 스프레이예요. 요거가 닉웍스에서 나왔는데, 요거를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예,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충분히 전면이 다 도포가 될 수 있게 하면, 요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표면 마찰력 있지 않습니까? 예, 표면 마찰력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이제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 클리너하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발수 보건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쓰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덩치 크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건 토커 거고 앞에 거는 닉왁스 겁니다. 그래서 토커 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뿌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인가 하면, 요것도 일종의 화학약품을, 도포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 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예, 그래서 그 크림 안에 이제 화학물질이 이렇게 발수를 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살살살살 전체를 발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메이커, 등산화 메이커에서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이제 그 등산화용 요거 누른닥스 그 레드 그리스라는 건데요. 요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파라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에. 이게 이제 그 벌집 있지 않습니까? 벌집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파라핀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발라 놓으면 그 파라핀이 일종의 기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이 이렇게 안쪽으로 침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죽이 펑펑 젖는 일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것들을 해서, 요거는 이제 영양 성분도 들어있어서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발 좀 오래되면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근데 요런 왁스의 경우는 이 등산화에 바르시면 원래 등산화 색깔보다는 좀 진하게 변합니다. 예,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뭐 신고 다니시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요런 이제 크림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 이렇게 바르시거나 하면 약간 색상이 살짝 변해요. 근데 마르고 나면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왁스는 좀 색깔 변화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뭐 여름 산행에만 이 발수막을 복원하시는 게 아니라 설산 산행에 대비해서도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발수막만 복원해 줘도 상당히 땀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눈밭을 걸어서 눈이 위에 막 이렇게 덮이더라도 신발 가죽이 젖어서 발이 시려운 경우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